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으로 불러서 3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오늘 경기는 사실 토트넘이 물론 이제 최근에 흐름이 안 좋습니다만 팰리스도 좋지 않았어요. 사실 팰리스의 지난 시즌 센터백 라인 라크루와 리차즈, 게히 이렇게 3명이 주전 라인이었는데 라크루와 지난 맨유전에 퇴장당해서 이번에 못 나왔고 그 다음에 게히 시티 갔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에 조금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토트넘도 나름 해볼 만한 경기였고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잡을 수 있는 팀이 남은 일정에서 몇 개 없는데 그나마 잡을 수 있는 범위의 팀이었거든요. 팰리스도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근데 토트넘이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패배는 반더벤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토트넘이 어느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주장단들의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팔에 달고 있는 그 완장의 소중함 이런 것들 모르고 그 주장이 맞나? 왜 주장이 나서서 게임을 터트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반더벤은 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실망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프랭크 감독 패싱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퇴장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반더벤은 당연히 잘하는 포인트들이 있죠. 빠르게 앞서 나가고 뒷공간 커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은 너무 좋지 않은 타이밍에 그렇게 퇴장을 당했고 딱 쉽게 말하면 반더벤의 퇴장이 어떤 의미냐면 토트넘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래도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반더벤이 그거 머리끄댕이 딱 잡고 땅바닥으로 꽂아버렸어요. 그런 퇴장입니다. 토트넘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을 선수 한 명이 게임을 터트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토트넘의 분위기 자체가 어땠냐면 초반에도 솔직히 위태위태했어요. 그리고 뭐 실점 찬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견뎌냈어요. 그 다음에 실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위기 하나 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레이의 솔로 드리블 그 다음에 솔랑키의 마무리로 토트넘이 분위기가 완전히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와 이거 우리 되는구나. 와 그래 이거 먹힐 것도 안 먹히고 골까지 먼저 들어가네. 이거 되는 분위기다. 오늘 뭔가 되는 게임이다.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토트넘이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상이었는데 거기서 반더벤이 퇴장으로 그냥 땅바닥에 머리끄댕이 잡고 얼굴 박아버리기. 와 그것도 주장이. 반더벤이 퇴장 당한 그 상황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수비수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수비수들이 1대1 뚫렸을 때 뒤에서 잡고 퇴장당하는 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퇴장 안 당하고 한 골 먹히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비수들은 본능인가 봐요. 내가 벗겨지면 일단 그걸 막아야 된다는 본능 때문에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케이. 본능 오케이. 하지만 그걸 해야 될 상황이 있고 안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반더벤은 이 퇴장당한 상황이 팀에 너무 결정적으로 안 좋은 영향. 진짜 말도 안 되게 손해를 가져다 줬고 선수 한 명이 또다시 경기를 터트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약간 이런 거는 진짜 그 강등권 팀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강등권 팀이 완전히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등권 팀들은 약간 경기 내에서 분명히 좋았던 그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그 좋았던 시간대에 골대도 막 맞추고 결국 골 못 넣다가 갑자기 팀원 중에 한 명이 막 상대한테 패스를 한다든지 미끄러진다든지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실점하고 분위기가 확 넘어가는 그런 게임으로 되게 많이 지거든요. 퇴장을 당한다든지. 강등권 팀들이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딱 토트넘이잖아요. 지금 오늘 경기도 보면. 이거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토트넘은 진짜 악재에 악재가 겹치고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난번 백진삼 공동구매 이후에 솔직히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만 원 들여서 영양제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 좋았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재앵콜 언제 하냐. 이런 메시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흔한 홍삼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까? 저도 처음엔 홍삼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했거든요. 하지만 성분 분석표를 직접 보는 순간 이거 급이 완전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50초 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하실 거예요.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률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더 웃긴 건 한 박스 다 드셔도 효과 못 느끼면 100% 환불해준대요. 그리고 저도 저번에 백진삼 광고할 때 제품 먹어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과에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 일주일이면 충분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단 수량 한정이라 조기 품절 가능성이 높대요. 관심 있으면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독 얘기를 해볼게요. 뭐 당연히 오늘 경기로 인해서 이제 투도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3연패가 됐으니까 감독을 뭐라 하는 여론, 감독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번, 오늘 경기만큼은 저는 투도르 감독을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이유는 지난 경기에서 안 좋았던 갤러거라든지 드라구신, 시몬스 이런 선수들을 선발해서 제외시켰어요. 일단 뭐 드라구신은 경미한 부상이라서 못 나오는 거라서 뭐 감독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몬스를 빼는 건 되게 큰 결정이거든요. 지금 강등권 게임에서 시몬스 정도의 기술을 가진 선수를 빼는 거, 이거는 감독이 하기에는 되게 파격적인 결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몬스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 않았고, 풀럼전도 보면은 동료 선수들을 믿지 못하고 볼을 끌다가 뺏기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축구를 되게 어렵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시몬스 빼는 결정도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눈으로 보기에 너 요새 안 좋아, 못해, 그러니까 딱 빼잖아요. 그리고 갤러거도 지난 경기 너무 안 좋았으니까 갤러거도 선발해서 제외. 저는 감독이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느끼는 게 있고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구나 해서 선발 라인업도 저는 어느 정도 잘 구성해왔다고 느꼈어요. 일단 토트넘이 부상 선수가 12명, 13명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요리 중에는 그나마 제일 맛있게 만들어 나왔다. 근데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 그 부분은 감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더벤의 이런 퇴장 같은 경우에는 감독의 텔레파시가 뭐 0.1초 만에 반더벤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뭐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전술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도 저는 풀럼전보단 많이 나아졌다고 느낀 게, 사실 풀럼전은 선수들이 되는 대로 압박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체계 없이 내 눈앞에 있는 선수 하려다가 보니까 솔랑키 같은 선수가 진짜 되게 비효율적으로 뛰었거든요. 뛰긴 뛰어야 되는데 이거 압박을 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 뛰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체력 소모하게 되고, 나머지 선수들도 막 정신없이 압박하다가 이워비한테 실점할 때 이워비 맨마킹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져가지고 실점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그나마 선수들이 압박도 나름 효율성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솔랑키가 뒤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튀어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려는 그 마인드가 오늘은 있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내려앉아서 지킬 때는 또 지키는 식으로 플레이하고, 이게 11대 11일 때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독이 그래도 11대 11일 때 잘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풀럼전을 보고 투도르 감독이 별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도 동의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글쎄 투도르 감독이 비판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11대 11일 때는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되게 신중하게 운영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결승전 같은 느낌으로 무리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이 경기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운영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게임이 이렇게 된 게 진짜 야속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이 약간 진짜 동아줄 같은 경기였을 거예요. 팰리스 마침 상황 안 좋고 토트넘이 그래도 홈에서 나름 또 해볼 만한 팀과 어떻게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동아줄을 반더벤이라는 가위가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요. 진짜 여기서는 뭐 감독이 어떻게 해요? 퇴장을 당해버리는데. 저는 토트넘이 그 맨유전도 사실 그때 당시에 맨유가 강했던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때 전반전 토트넘이 맨유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메로 퇴장 이후에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그냥 게임이 그냥 시시해졌잖아요. 그리고 투도로 잘라라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투도로 자르고 누가 올까요? 그리고 투도로는 이미 구멍이 뚫린 배에 선장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강등권 팀 감독을 안 하려는지를 저도 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팀 와가지고 어떻게든 살리려다가 선수 때문에 게임을 졌는데 나 나가래. 여러분이면 어때요? 잘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팀 좀 살려보려고 하다가도 이런 상황에 나 욕하면 하기 싫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투도로 욕을 할 게 아니라 팬이라면 저는 더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서로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토트넘이 남은 사람들끼리 약간 이제 개미 털기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미 다 털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힘 합쳐서 어떻게든 강등은 극복해야죠.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희망이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그레이 라이트백 기용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레이는 토트넘에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라이트백에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우도기 같은 선수가 복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레이 뭐 계속 라이트백으로 기용하는 게 그나마 토트넘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저는 그래도 단소의 효과를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소가 그나마 들어오면서 저는 드라구신에 비해서 훨씬 더 플레이가 간결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예상 범위 내에서 플레이를 해요. 이 정도면 수비수가 걷어내 주겠지 하는 건 걷어낸다. 이 정도면 막아주겠지 하는 건 막아준다. 이 정도면 패스를 나갈 수 있겠지 하는 건 나가준다. 단소가. 지금 토트넘에서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잘하는 선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가 몇 명은 꼭 있어야 된다 팀에. 그런 상황에서 단소는 그래도 자기 역할 잘 해주고 무엇보다도 단소는 롱스로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한테는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우자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첫 선발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태클로 경고받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에너제틱하게 해줬다. 이 선수가 축구를 미친 듯이 잘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꽤 친해? 이 정도의 느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저는 해줬던 것 같아서 이번 경기는 퇴장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일찍 좀 교체가 됐지만 저는 소우자라는 선수 그래도 지금 우도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또 기용 포인트가 나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선수들 솔랑키도 오늘 득점했으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무한이는 오늘 좀 많이 아쉬웠고 쓸데없는 파울을 자꾸 해가지고 팀 흐름 끊는 것도 있었고 볼 터치도 좀 아쉬웠고 그렇게 해서 무한이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요. 텔은 저는 계속 기용해도 될 것 같다고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 경기에 라인업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무한이 좀 한번 쉬고 솔랑키, 텔, 시몬스 이렇게 구성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수비 숫자 많으니까 백파이브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갤러거는 더 쉬어도 된다. 갤러거는 그나마 가운데 쓰면 어떻게 장점을 찾자면 찾는데 사이드는 절대 안 된다. 너무 느려요 진짜. 달리기 왜 이렇게 느리죠? 아니 아까도 후반전에 그래도 좋은 패스가 몇 번 있었는데 속도가 느려서 공이 안 잡아져요. 패스는 좋은데. 그리고 아까 그 포로 옆구리 맞으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포로한테 패스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흔히 국자 패스를 하잖아요. 국자가 아니라 곡괭이 패스야. 그냥 국자처럼 퍼올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 곡괭이를 이렇게 퍼올려서 패스를 해요. 열기군 줄 알았어. 진짜 갤러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갤러거가 토트넘의 최고 주급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사실 열심히 하는 선수를 저는 비판하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는 하니까. 근데 열심히 하지만서도 이렇게 못하는 선수는 또 처음 봐가지고 다음에 라인업 구성할 때 뭐 비수마, 사르, 팔리냐 이런 선수들로 중앙 미드필더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갤러거는 좀 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투도르 감독한테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투도르 감독이 못하는 선수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태까지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얘 별론데? 경기 중에. 얘 오늘은 컨디션 안 좋은데? 이런 선수를 항상 1번으로 교체 아웃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못하는 선수에 대한 판단? 이
선수의 전투력 측정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그나마 희망 포인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세 번째 골 실점할 때도 사실 비카리오도 폼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게 나올 거면 확실히 나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면서 막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온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좀 애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골이 사실 3대1이 되면서 퇴장당하고 2대1이면 후반전에 어떻게든 한 골 싸움 가보자 이게 되는데 3대1을 만들어버리면서 경기를 완전히 그냥 사용 선고 내려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토트넘은 나름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게임을 했고 경기력으로 봤을 때 11대 11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도르 감독 부임 후 제일 나았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괜찮았다. 11대 11 상황에서는 북런던 더비 풀럼전보다는 11대 11 상황에서는 제일 괜찮았다. 하지만 반더벤 퇴장 당하고 나서는 뒤에는 의미가 없다 사실. 왜냐하면 뒤에 후반전에 그래도 10명일 때 괜찮은 경기력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팰리스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요. 팰리스 입장에서는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 더 많고 3대1로 앞서가고 있다? 거기서는 또 선수들의 의지가 예전 같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토트넘이 조금 경기력이 나아졌던 거 이거는 뭐 판단 범위 바깥으로 빼놔야 된다. 그거는 팰리스가 설렁설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패배가 되었고요. 이제는 경기수 다 똑같은 상황에서 강등권 바로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